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10번째 카푸 채널 콘텐츠는 르 꼬르비제 롱샹 순례자 성당입니다. 이름이 기니 그냥 롱샹 성당으로 부르겠습니다. 롱샹 성당을 꼬르비제는 모더니즘 건축의 완성이라고 했다는데 세상에 네모난 건물을 다 뿌려놓으시고 말년에 이렇게 제멋대로 생긴 건축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모더니즘 건축의 완성이라고 하시면 후학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21세기의 롱샹 성당처럼 비정형의 디지털 건축이 최신 건축으로 유행하고 있는 현실을 보았을 때 꼬르비제는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나 봅니다. 자, 그럼 한번 롱샹 교회로 신나게 떠나가 볼까요? 롱샹 교회는 2014년 8월 13일에 이와이 슌지 감독의 리빠닝클의 신부속 주인공들처럼 부푼 마음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은 이 영화처럼 삭막한 도시가 아니라 한적한 프랑스 시골 도로였습니다. 헤헤. 출발은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지대에 있는 스트라스부르였습니다. 차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때 빌려간 차는 빌라 사보아 때 말씀드린 르녹 휴엠3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주차는 여기에다 하시면 됩니다. 주차를 하고 내리면 바로 성당 게이트 하우스로 올라가는 길이 보입니다. 전체 배치를 볼까요? 여기에 수녀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조건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당 게이트 하우스를 통해서 롱샹 성당으로 올라가는 길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롱샹 성당이 있습니다. 롱샹 성당을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성당 게이트 하우스를 지나가야 합니다. 여기가 주차장에서 성당 게이트 하우스를 가는 길입니다.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볼까요? 성당 게이트 하우스 정면입니다. 성당 게이트 하우스를 설계한 사람은 렌조 피아노입니다. 꼬르비제 롱샹 성당 앞에 무슨 건축물을 설계한다는 것은 엄청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런 것을 좀 즐기는 편인가 봅니다. 루이스 칸의 대표작인 킴벨 미술관 건너편에 킴벨 미술관 증축관을 또 설계했습니다. 파리 퐁피두 센터를 디자인한 렌조 피아노의 설계 취향은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 쪽인데요. 천재 건축가들의 작품들 앞에 설계한 건물들은 최대한 그들의 건축 스타일을 따라서 설계했네요. 성당 게이트 하우스로 올라간 길은 돌아봅니다. 은근히 롱샹 성당으로 올라가는 길을 패러디한 느낌? 성당 게이트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여기 노출 콘크리트의 느낌은 꼬르비제의 거친 그것이 아니라 왠지 루이스 칸과 안도다다오의 중간 느낌이었습니다. 성당 게이트 하우스 한쪽에는 작게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롱샹 성당 모형도 있습니다. 꼬르비제 롱샹 성당에 대한 전시물도 있지만 눈에 띄는 것은 롱샹 성당 주변에 있는 수녀 수도원 설계 컨셉이었습니다. 이것도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것 같은데 약간 자랑하는 느낌? 전시실 반대편에 매표소 및 기념상품점이 있는데 이쪽은 직원들이 사진을 찍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아서 못 찍었습니다. 그리고 롱샹 성당으로 가는 길도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이 롱샹 성당 쪽으로 나가는 출구입니다. 롱샹 성당으로 가는 길에 순례자의 쉼터가 보입니다. 여기서 하룻밤을 머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콘텐츠를 준비하다 보다가 순례자의 쉼터 관련된 사진을 찾았는데 정말 하룻밤을 여기 머물 수 있는가 봅니다. 다음번에 한번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공동거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숙소 내부인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쓰는 도미토리인데 이 나이에 머물기에는 조금 불편해 보이기는 하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롱샹 성당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당 게이트 하우스를 나와 이 길을 쭉 따라가면 롱샹 성당이 너머로 보입니다. 이 길에 조경된 관목나무 벽이 원래 처음 지을 때부터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성당 게이트 하우스로 들어갈 때 보이는 노출 콘크리트 벽의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롱샹 성당 남측 입면입니다. 이쪽에 문이 있는데 여기는 평소에 열리지 않습니다. 이리로는 롱샹 성당 내부로 못 들어갑니다. 이 문에 그려진 그림은 꼬르비제의 작품입니다. 꼬르비제가 처음에는 화가였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노년까지 열심히 그림 그리셨습니다. 롱샹 성당의 남측 쪽 창은 롱샹 성당 내부 공간의 핵심입니다. 근데 빌라 사보아는 벽을 구조체가 아닌 가벼운 커튼월로 만들더니 모더니즘 건축의 완성이라는 롱샹 성당은 왜 이렇게 벽을 두껍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창에 있습니다. 남측 창이 뚫린 벽을 보면 직선이 아니라 사선으로 기울져 있어 여기서 들어오는 태양빛을 모아서 안쪽같이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성당 내부에는 이런 극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성당 내부의 멋진 모습은 좀 이따가 더 보여드릴게요. 롱샹 성당 남동측 입면입니다. 이 각도가 아마 롱샹 성당이 가장 멋있게 나오는 쪽일 겁니다. 갈 때 비가 와서 사진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걱정했는데 이 사진을 찍을 때만 딱 맞춰서 이렇게 구름이 걷히고 해가 떠서 하늘까지 완벽해주네요. 헤헤. 롱샹 성당 가면 또 이렇게 하늘을 배경으로 지붕 사진 한번 찍어줘야죠. 크크. 롱샹 성당 동측 입면입니다. 여기서는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제단과 설교단이 있네요. 근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붕과 벽이 맞닿는 부분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마치 지붕과 벽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요. 근데 정말로 지붕과 벽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증거로 안쪽 사진을 보여드리죠. 정말로 지붕과 벽체가 나누어져 있죠? 정말 꼬르비제란. 이리로 바람이 숭숭 들어옵니다. 헤헤. 롱샹 성당 북측 입면입니다. 여기가 주출입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마 성당 사제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를 보시면 천창이 세 군데로 나 있습니다. 이 천창의 자안에는 장엄한 광경은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 롱샹 성당 서측 입면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낙수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 보여드렸던 천창입니다. 상부는 길게 찢어져 있고 하부는 브레지 솔레 이유와 유사하지만 다른 형태의 수직 경사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부 예배단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낙수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롱샹 성당의 낙수대는 하나의 조각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낙수대는 그냥 조각이 아니라 이렇게 지붕에서 빗물이 흘러서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빗물이 이렇게 고이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만 하기에는 좀 디자인이 과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정형의 롱샹 성당의 전체 모습에 맞게 낙수대가 디자인된 것이지요. 롱샹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성당 주변을 살펴볼까요? 롱샹 성당은 종이 성당 내부에 있지 않고 이렇게 바깥에 있습니다. 사실 종탑 대신 빛의 탑이 들어가 있으니 스트라스부르 성당과 같은 유럽의 전통적인 성당처럼 종탑을 만들 수는 없었겠지요. 롱샹 성당 주변에 제일 신기한 것은 바로 이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보다는 고대 마야의 피라미드를 더 닮아있네요. 근데 왜 여기에 피라미드가 있는 걸까요? 그에 대한 내용은 미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피라미드는 이렇게 아무나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면 롱샹 성당이 가장 이상적으로 사진에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세우지는 않았겠지요. 이제 롱샹 성당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종교는 없지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소원했던 것을 하느님이 들어주시는 기분, 아니 정말 하느님을 뵈러 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북측의 주출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남측 창들로 들어오는 빛들이 만들어내는 이 장면을 바로 보게 됩니다. 저는 잠깐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유럽의 전통 성당을 봤지만 이 롱샹 성당보다 더 하느님의 집으로 어울리는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유럽 전통 성당 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당은 바로 아미엥 대성당이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성당이고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 당시 이 성당을 짓기 위해 위정자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얼마나 뽑아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롱샹 성당은 달랐습니다. 저처럼 꼬르비제의 건축물을 보러 온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무신론자도 이 안에 들어오니 작은 숨소리조차 내는 게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당에 앉아있는 분들의 표정에서 뭔가를 보았거든요. 정말 건축이 이렇게 성스럽게 느껴진 것은 이게 처음이었고, 두 번째는 라토레트 수도원이었습니다. 이 건물도 바로 꼬르비제가 한 것입니다. 곧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헤헤. 롱샹 성당 남측 내부창들로 돌아왔습니다. 남측 내부창들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채색 창들로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은 효과를 노렸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남측 내부창은 아래에 있는 것밖에 없어서 전체를 다 찍지는 못했습니다. 이 창에 그려진 문양과 글씨는 꼬르비제가 직접 그린 것이겠지요? 이 창들 밑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향까지 올려져 있네요. 슬기로운 창턱의 사용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측 내부창을 보고 오른쪽으로 가보면 남측 출입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출입구 옆에는 소예배단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노출 콘크리트 대시 시멘트 몰탈 위에 페인트 뽕칠을 했습니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르꼬르비제. 이 소예배단은 이것 말고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아무 장치가 없는 이 소예배단은 이 천창 하나로 바로 성스러운 장소로 바뀝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극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노출 콘크리트 대신 페인트 뽕칠이 빛을 서서히 퍼지게 하는 효과를 낸 것도 있겠지만 이 천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직사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퍼져 들어온 것의 효과가 컸습니다. 그것은 외부를 보면 이렇게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브레지 솔레 이유처럼 수직의 경사창이 빛을 모아서 내부창으로 균일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정말 이 방법 대단하지 않나요? 롱샹 성당 동층 내부입니다. 앞서 지붕과 벽체가 떨어져 있다고 설명드렸을 때 보여드린 쪽입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이 건물의 구조는 이 두꺼운 벽이 아니라 지붕과 벽체를 이어주는 이 가느다란 기둥입니다. 즉, 이 두꺼운 벽도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커튼홀인 거죠. 단지 태양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만든 벽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동측에 있는 제단 쪽으로 좀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제단을 정말 장식이 하나도 없는 모더니즘 스타일의 제단입니다. 화려한 유럽 전통의 교회 제단보다 소탈하고 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건물에 갔었으면 제단에도 올라가서 여기저기 사진도 찍고 그랬을 텐데 이 제단은 정말로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예배자 자리에서 다시 제단을 바라봅니다. 미사도 예배도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성령이 충만한 기분이랄까? 그런 느낌이 온몸을 감쌉니다. 아마 저 별처럼 빛나는 작은 창들이
그 효과를 내는 걸까요? 외부에서 보면 바로 이 작은 창들이 이것입니다. 이 작은 창들은 꼬르비제 사후에 지어진 비르미니의 생트 피에르 성당에서 완성이 됩니다. 정말 별빛 같죠? 제단 앞에서 예배자 쪽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롱샹 성당의 바닥은 사실 약간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배자 좌석이 계단 강의실처럼 살짝 들려서 실제로 미사를 진행하신 신부님이 미사 오신 분들의 얼굴 표정을 하나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한번 보세요. 지붕이 완만하게 안으로 휘어져 있죠? 그 당시 콘크리트 기술로 이렇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롱샹 성당 북측 내부입니다. 이쪽이 성당으로 들어오는 주출입구가 있죠. 설교단이 있는 쪽으로 꼭 가보셔야 합니다. 설교단 계단을 올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롱샹 성당 북측 소예배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붉은 빛이 감도는 공간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 색깔은 카톨릭적인 색깔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공간이 성스럽게 느껴지는지? 이도 역시 천창의 덕분일까요? 바깥쪽을 보시면 바로 이곳이 이 소예배단의 천창입니다. 다른 북측의 소예배단도 찾아볼까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소예배단은 다른 두 개의 롱샹 성당 소예배단보다는 좀 소탈스럽게 보이네요. 여기는 너무 구석에 있어서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여기 천창은 다른 소예배단 천창보다는 더 극적인 조명 효과가 있네요. 바깥쪽으로 나가보면 이쪽이 이 소예배단의 천창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롱샹 성당 서층 내부입니다. 이 서층 내부 벽에는 이처럼 고해성 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왠지 제 죄를 사해받고 싶군요. 헤헤. 드디어 롱샹 성당을 끝냅니다. 정말 롱샹 성당에서 느꼈던 그 감성을 이 영상과 사진에서는 10분의 1도 담지 못해서 안타깝네요. 요즘 코로나 확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에 12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줄구장창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영화가 유일한 숨쉴 구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대했던 영화들이 모두 개봉 연기가 되어버려서 볼 영화도 없네요.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상 카프 채널의 레이첼과 아페이였습니다.